한 어머니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네. 25살 딸 미영이 군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 하지만 간호사 출신인 어머니 순자는 부검서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내용. 요즘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 상급자가 자꾸 불러내서 불편해. 과연 미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싸움이 밝혀낸 군 부대 은폐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이순자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딸 미영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 미영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자의 눈에는 그 웃음조차 슬프게만 느껴졌어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53세인 순자는 30년간 간호사로 일해왔어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지만 자신의 딸 죽음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어요. 미영은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부대 생활 괜찮아요. 선임들도 잘해주시고 후임들도 착해요. 그런 미영이었는데 갑자기 훈련 중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거예요. 순자는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5살 딸이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단 말인가요? 미영은 어릴 때부터 조심성이 많은 아이였어요. 길을 건널 때도 좌우를 3번씩 확인하고 계단을 오를 때도 난간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그런 미영이 훈련 중에 안전사고를 당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대에서 온 간부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입니다. 유가족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5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봐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부대에 도착한 순자를 맞이한 건 차갑기만 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중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45세 정도로 보였어요. 유가족분이시군요. 이번 일로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김중령의 표정에서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건조하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김중령에게 물었어요. 우리 미영이가 정확히 어떻게 사고를 당한 건가요? 김중령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야간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서 추락했습니다. 즉사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었죠. 미영은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육상부에서 활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미영이 야간 훈련에서 발을 헛디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순자는 부검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순자는 부검서를 읽을 수 있었어요. 부검서에는 추락으로 인한 외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상처의 위치와 각도가 단순한 추락사고와는 달랐습니다. 게다가 미영의 손톱 밑에서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에서는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며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순자는 딸의 유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의 방에는 아직도 딸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미영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께
요즘 부대 생활이 조금 힘들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전화로 드릴게요. 사랑해요. 미영이가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순자는 딸의 일기장을 뒤적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요즘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 상급자가 자꾸 불러내서 불편해.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순자는 그 글을 읽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당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걸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순자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침울했어요. 그때 순자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어요. 딸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간호사로서의 직감과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모두 이상하다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순자가 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미영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통화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미영 하사의 어머님이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상사라고 합니다. 미영이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정상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정상사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상사는 커피를 시켜놓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너무 위험해요. 순자는 정상사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 우리 미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니로서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정상사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최근에 김중령님께 여러 번 불려갔어요. 처음에는 업무 관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미영이가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상사는 더 말하려다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 신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상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영이가 김중령에게 불려갔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표정이 어두웠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다시 미영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 달 전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도 중령님께 불려갔다. 업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자는 그 글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중령이 미영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가요? 며칠 뒤 일기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령님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상한 제안을 하셨다. 나는 거절했지만 계속 압박하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김중령이 딸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그걸 거절했고 그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겠죠. 순자는 즉시 부대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중령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중령은 바쁘다며 통화를 거부했어요. 다음 날 순자는 직접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중령이 나타났어요. 표정이 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중령이 차갑게 물었어요. 순자는 미영의 일기장 내용을 언급하며 따졌습니다. 우리 미영이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김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고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순자는 김중령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김중령은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부대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고 말이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순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군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최 변호사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40세의 최 변호사는 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순자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최 변호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의 의혹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는 순자에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군 관련 인사가 있어요. 박영희 준장님인데 정의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미영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당한 일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최 변호사의 소개로 박영희 준장을 만나게 된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51세의 박 준장은 생각보다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라는 최 변호사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님, 최 변호사님께 얘기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박 준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어서 어머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순자는 박 준장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준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미영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박 준장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군 조직의 벽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박 준장은 순자로부터 미영의 일기장과 정상사의 증언에 대해 자세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합니다. 박 준장은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김중령이 소속된 부대의 상급 부대장들이 박 준장에게 압력을 가해온 거예요. 박 준장님, 이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준장님의 진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동기인 한 준장이 박 준장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준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급이 뭐 그리 중요해요. 죽은 여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박 준장은 정상사를 다시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상사는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속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박준장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네요. 김중령이 정상사를 멀리 보낸 거겠어요. 박준장은 순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순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일한 증인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박준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분명히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박준장은 미영이 사용했던 휴대폰을 복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이미 휴대폰을 처분했다고 했어요. 너무나 빠른 처리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고조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증거품은 벌써 처분해버렸다니요. 박준장이 의아해했어요. 순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박준장은 미영의 다른 동료들을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들이었어요.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아예 박준장과의 면담 자체를 거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박준장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생각보다 상황이 어려워요.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증인들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박준장의 말에 순자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우리 미영이는 영원히 억울한 채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순자가 오열했습니다. 박준장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한 달 넘게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벽에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미영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 하지만 이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찾은 것 같아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준장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박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준장의 표정에서 뭔가 발견한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준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영 씨의 동기들을 수소문해 봤는데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증언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동기는 이현정 상병이라는 여군이었습니다. 미영과 같은 기수로 입대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현정이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준장과 순자는 현정이를 만났어요. 현정이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군이었는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영 언니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현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중령 님이 계속 언니를 불러내서 이상한 제안을 하셨대요. 언니가 거절하니까 점점 압박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순자는 현정이의 증언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미영이가 성추행을 당했던 거였습니다. 그 외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준장이 물었어요. 현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에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김중령님께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미영이가 김중령의 부적절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그 때문에 보복을 당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현정이의 증언만으로는
김중령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준장도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미영 씨가 녹음을 해놓은 건 없을까요? 현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언니가 다른 동료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박준장은 미영의 다른 동료들을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미영과 같은 분대에 있던 김소영 일병이 박준장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소영이는 19세의 어린 여군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저도 미영 언니 일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김중령님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박준장과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김중령의 성추행이 미영 한 명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영 언니는 달랐어요. 끝까지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중령 님이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순자는 소영이의 증언을 들으며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딸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어요. 박준장은 소영이에게 공식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무서워했습니다. 저까지 미영 언니처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박준장은 소영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보호해 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며칠 뒤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어요. 미영의 휴대폰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부대의 한 기술병이 양심상 참을 수 없어서 박준장에게 알려준 거예요. 휴대폰 메모리 카드 일부를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준장은 즉시 전문업체에 의뢰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의 휴대폰에서 김중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된 거예요. 미영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해 놓았던 겁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본 순자와 박준장은 경악했어요. 김중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영아, 너를 특별히 챙겨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거부하니?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진급에도 도움이 될 텐데. 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중령님,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성실히 근무하고 싶어요. 김중령이 화를 내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나를 거부해. 두고 보자. 부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순자는 녹음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준장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자 협박이에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중령이 박준장의 조사 사실을 알고 압력을 가해온 거예요. 박준장의 상급자들이 박준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박준장님, 이 일에서 손을 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준장님 경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소장이 박준장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장님, 죽은 여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박준장의 단호한 대답에 소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로 알겠어요. 그날 저녁 박준장은 집에서 두 딸을 바라봤어요. 고등학생인 큰딸과 중학생인 작은딸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미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자신의 딸들이 미영과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박준장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아빠에게 말해야 해. 큰딸이 박준장을 보며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박준장은 딸들에게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했어요. 아빠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박준장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순자도 박준장의 결의에 힘을 얻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박준장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준장님, 혹시 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박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영 씨 같은 억울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박준장은 확보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 수사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어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재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준장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어요. 민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소개로 경험 많은 사립탐정을 만났어요. 탐정은 녹음 파일을 분석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해요. 박준장과 탐정은 미영의 동료들을 체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점차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김중령의 성추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준장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중령이 미영을 협박하기 위해 가짜 징계 사유를 만들어냈다는 거였습니다. 미영이 끝까지 거부하자 김중령은 미영을 곤란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미영의 다른 동료인 박하늘 상병이 용기를 내서 증언했습니다. 김중령님이 미영 언니 징계를 위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하셨어요. 박준장은 이 증언을 듣고 김중령의 악질적인 면모를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미영을 괴롭혔던 거였습니다. 순자도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장은 순자를 위로했어요. 어머님, 미영 씨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딸을 두신 게 자랑스러우셔야 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중령의 범죄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미영 외에도 여러 명의 여군들이 피해를 당했던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박준장은 이런 피해자들을 하나씩 만나서 용기를 내도록 설득했어요. 여러분이 침묵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요. 점점 더 많은 증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중령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권력 남용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박준장은 이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미영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 말이죠. 녹음 파일과 증언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사고 당일 밤 CCTV 영상을 봤다는 경비원이 박준장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날 밤 김중령이 미영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찍혔다는 거였습니다.
박준장은 즉시 그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대 측에서는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삭제였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복사해둔 영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백업해 놓았던 거예요. 박준장은 그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김중령이 미영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모습, 그리고 미영이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김중령이 미영을 밀어내는 모습이었어요. 미영이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지는 순간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딸의 마지막 순간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박준장도 영상을 보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에요. 더 이상 사고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갖춰졌어요. 녹음 파일, 목격자 증언, 그리고 CCTV 영상까지. 김중령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거였습니다. 박준장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 씨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자 김중령 측에서도 본격적인 방해 공작에 나섰습니다. 김중령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어요. 먼저 박준장의 상급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박준장이 소속된 사령부의 사령관이 박준장을 불러들였어요. 박준장님, 이 일로 군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사령관이 넌지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장은 단호했어요. 사령관님, 죽은 여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우리 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령관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장님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로 군 전체가 매도당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박준장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더 큰 매도를 당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의롭게 처리해야 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거예요. 그 뒤로 박준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졌어요. 동료 장교들도 박준장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장이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군 이미지가 다 망가졌네. 혼자만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박준장은 이런 시선들이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증인들을 하나씩 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현정이에게 접근했습니다. 현정아,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의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야. 김중령의 협박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어요.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속될 수도 있어. 그러면 내 가족들도 힘들어질 텐데. 현정이는 김중령의 협박에 겁이 났어요. 자신도 미영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박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증언을 철회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장님, 저 너무 무서워요. 계속 이러다가 저까지 당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박준장은 현정이를 달랬지만 현정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중령의 압박에 못 이겨서 증언을 번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미영 언니 일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소영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김중령이 자신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협박했던 거예요. 너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이런 식으로 증인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준장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김중령을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CCTV 영상을 제공했던 경비원이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영상도 없어요. 경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중령이 경비원의 약점을 파악해서 압박했던 거였어요. 경비원은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었는데 김중령이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어르신의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죠. 협조적으로 나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경비원마저 김중령의 회유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박 준장은 이제 정말 막막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CCTV 영상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김중령은 이런 상황을 보고 더욱 교활하게 나왔어요. 박 준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 준장님,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준장님도 가정이 있으실 텐데 이런 일로 경력에 흠집 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김중령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박 준장의 가족을 언급한 것도 위협의 의미였습니다. 준장님 따님들이 예쁘던데 앞으로도 안전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김중령의 노골적인 협박에 박 준장은 분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족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박 준장은 집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두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진행하면 내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딸들이 자랄 세상은 어떻게 될까? 미영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박 준장의 아내도 남편의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여보, 힘든 일이겠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딸들이 나중에 당당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내의 격려에 박 준장은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급자들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증인들은 모두 돌아서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박 준장은 순자를 만났어요. 순자는 박 준장의 표정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장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박 준장은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증인들이 모두 증언을 번복했고 중요한 증거들도 사라졌다고 말이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우리 미영이는 영원히 억울한 채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순자가 오열했습니다. 박 준장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그러나 박 준장의 말에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지은이 박 준장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지은이는 미영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사이로 군 생활 중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준장님, 제가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미영이가 저에게 맡겨둔 게 있거든요. 지은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게 뭔지 몰랐어요. 미영이가 그냥 중요한 거라고만 했거든요. 박 준장과 순자는 즉시 지은이를 만났어요. 지은이는 작은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을 때 이걸 주면서 말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공개해 달라고요. 처음에는 미영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USB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영이 몰래 촬영한 김중령의 범죄 증거들이었습니다. 김중령이 다른 여군들을 성추행하는 모습, 그리고 미영을 협박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미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사고 당일의 영상이었습니다. 미영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김중령과의 마지막 대화를 녹화해 놓았던 거예요. 영상에서 김중령은 미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야. 다른 애들처럼 조용히 따라오면 좋은 일만 있을 텐데. 미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중령님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아무리 협박하셔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김중령이 화를 내며 미영을 밀어붙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끝까지 말을 안 듣는군. 그럼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김중령이 미영을 거칠게 밀치는 순간,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그 영상을 보고 흐느꼈습니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야 알겠네. 정말 끝까지 당당했구나. 내 딸이 이렇게 용감했다니. 박준장도 영상을 보며 감동했어요. 미영 씨가 정말 용감한 분이었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어요. 이런 용기를 가진 군인이 있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지은이도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런 일을 혼자 견뎌왔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김중령의 범죄를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준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이 영상을 제출했어요. 수사기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의 증거력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수사관들도 영상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이에요. 더 이상 사고라고 할 수 없어요. 김중령은 긴급 체포되었어요. 체포되는 순간에도 김중령은 발뺌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고. 하지만 전문 분석 결과 영상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으로 판명되었어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꼼꼼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김중령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사건이 공개되자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군내 성추행과 은폐 시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미영의 마지막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여론도 들끓었어요. 미영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미영을 추모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추모 집회도 열렸어요. 그동안 침묵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다시 용기를 냈어요. 김중령에게 피해를 당했던 여군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정이가 가장 먼저 용기를 냈어요.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미영 언니의 용기를 본받아서 저도 당당하게 증언하겠어요. 소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미영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언니는 끝까지 싸우셨구나. 증인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김중령의 범죄 규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영 외에도 10여 명의 여군이 피해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중령은 상습적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 여군들을 성추행했던 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김중령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미영의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변호사들도 변론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자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어요. 그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영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세요. 박준장도 증언대에 섰어요. 미영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군이 변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군은 정의로운 조직이 되어야 해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김중령은 성추행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은폐에 가담했던 다른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순자는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김중령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순자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미영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어요. 군내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박준장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미영 씨의 희생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시민들의 성금이 이어졌고 법조계와 시민단체들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거예요.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에서 순자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미영이의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해요. 그동안 재단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군내 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되었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준장은 군 내부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만들어냈습니다. 정상사도 큰 변화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현정이와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용기가 이들에게도 전해진 거였어요. 최 변호사는 군 전문 변호사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어요. 미영 사건을 계기로 군 관련 성폭력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법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무료 변론도 제공했어요. 김중령 사건 이후 군 전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었고 신고 시스템도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미영의 희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이 더 큰 의미로 승화되고 있었어요. 2년 후 순자는 미영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미영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용기 있게 진실을 지킨 딸 이미영을 기리며. 순자는 묘비 앞에 앉아서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해냈어. 내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내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단다.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미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이제 편히 쉬어, 우리 미영아. 엄마가 계속 지켜나갈게. 박준장도 정기적으로 미영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때마다 미영에게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군이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재단의 활동도 점점 확대되어 갔어요. 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일들도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이름이 새겨진 상패도 만들어져서 용기 있는 신고자들에게 수여되었어요. 어느 날 순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이 보낸 편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하사라고 합니다. 미영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미영 언니처럼 용감하게 신고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가해자가 처벌받았고 저도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영 언니와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순자는 그 편지를 읽고 또 한 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영의 희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박준장도 승진해서 소장이 되었어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군 개혁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로 성폭력 예방 정책을 더욱 강화했어요. 순자와 박준장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재단 일을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미영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박준장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미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계속 노력해야죠. 5년이 흘렀습니다. 미영의 기일에 순자는 다시 무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미영 언니 덕분에 저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여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미영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딸이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이죠.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순자는 마지막으로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어. 엄마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바람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미영이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슬픔보다 자랑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용기 있는 딸을 둔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순자는 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영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 이제 순자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미영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